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5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크게 세 가지 이야기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헬리오시티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보유세 폭탄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부동산 침체 딜레마에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그 외에도 우리 강림호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소장님? 먼저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아, 맞아, 연휴였지. 네. 연휴여서 한 주 쉬었네요. 한 주만 불가피하게. 쉬었나? 한 주 한 주 쉬었어요. 쉬었어요? 한 주 쉬었어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못 지냈어요. 왜? 보고 싶어서. 뜬금없이 막 던지네. 그렇게 그 정도는 던져줘야지. 네. 저도요. 근데 얼굴이 왜 빨개져? 어? 왜 빨개져 어제 얼굴이? 먹은 술이 덜 깨서. 네. 명절 때 잘 보내셨어요? 그냥 나름 의미 있는 괜찮은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했구나. 차가 되게 막혔잖아요. 아, 이번에 그래요? 지방에서 올라올 때 이제 부모님께서 지방에 계셔서 음. 뵙고 올라오는 길에 차가 엄청 막혀야 되는데 일주가 안 막히고 왔어. 어떻게? 일찍 조금 나섰더니 하나도 안 막히고 와가지고 아. 처갓집에 갔는데 TV에서는 뭐 역대급으로 막힌다 그러는데 저는 평소보다 보통 가면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걸리는 길이고 명절 때 올라올 때 막히면 한 4시간, 5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2시간 20분 그 정도만 했거든요. 근데 막 막힌다 그러니까 뭔가 좀 꽁으로 얻어먹은 그런 명절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차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쌩 고생을 해야 정도 들고 그러는 건데. 아니야. 저는 이번 추석 때, 이번 구정 때 그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기였어요. 왜요? 가족 중에 한 분이 안 편찮으셔가지고, 아이고. 네, 응급실 가고 뭐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평상시에 고생하셨네요. 건강 관리를 참 잘해야 되겠다. 근데 오랜만에 병원에서도 자보고 아이고. 했었는데 다행히 뭐 큰 저희가 없이 잘 마무리됐어요. 다행이네요. 다 퇴원 다 하시고.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경각심도 느끼시고 하셔서 더 평상시보다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쇼크가 좀 와야 돼, 그죠? 아니야. 그 무탈하게 큰 이슈 없이 평온하게 잘 이렇게 사시는 게 복이야. 아, 그래요? 네. 대박을 바라지 않아. 그냥 음. 서서하게 음. 큰 돈을 바라지 않는, 유행을 바라지 않으니 음. 그냥 이 삶이 유지되기만 하면 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렇게 구정 명절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중개업소 무덤 헬리오시티라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문난 단체에 먹을 거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8호선 송파역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2년 전에는 4,130만 원이었대요. 월세가 월세. 사무실 월세가 그렇죠. 부동산 한 사무실 월세. 12평 정도 되는 게. 음. 근데 이제 지금은 1억에 300이래요. 네, 엄청 올랐죠. 2배 이상 2배 오른 이상 거예요. 올랐네요. 네. 그냥 부가세랑 뭐 이것저것 하면 거의 한 350에서 400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월세만. 문제는 이제 거래하고 중개 보수 두 가지 문제가 다 터져가지고 먹고 살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나친 경쟁, 중개업소가 워낙에 많아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정액제를 제시하는 부동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들이 일부 입주자 카페에서 중개보수를 얼마 이상 주면 안 된다라는 담합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명단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명단이 좀 돌았나 봐요. 그래서 위례, 뭐 잠실 이쪽으로 명단이 다 돌면서 뭐 헬리오시티 거래를 굳이 헬리오시티 없어도 안 가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경쟁이 좀 더 치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9.13 대책 때 실거래가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장특공제 감면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줘야 된다.
대한 조건이 추가가 되면서 거래가 되어야 되는 물건들이 매물들이 전부 다 입주로 전환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업소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이거 마지막 얘기가 되게 재밌었는데 재밌다는 표현이 좀 조심해야지. 네네. 그러니까 이 기사 저도 봤거든요. 네. 4,000세대 정도 전체 9,510세대인데 네. 그 중에서 행복 임대 아파트 물량 빼면 한 8,000개 정도 봐서 그 중에 절반 정도인 4,000개 정도를 임대, 그러니까 나머지 원래 보통 아파트 입주하면 절반은 실소유자 입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는 거 정도 물량 정도 봐서 8,000개의 절반이 4,000개 정도를 매물로 봤는데 그 중에서 1,000개가 이게 거주 요건이 붙으면서 원래 2년 전세 놓고 이제 2년 있다 보유 2년 있다 팔아야지 이러던 물건들이 입주로 돌아섰다. 실입주로 돌아섰다. 네, 근데 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그래서 물건이 3,000개 갖고 부동산 300개가 나눠 먹어야 되는 싸움이니까. 네. 그럼 부동산 중개업소 하나당 네. 10개 택이잖아요. 네. 근데 전세 그렇게 10개 해석하는구나. 뭐 기사에서도 보면 사실 이제 욕 많이 먹었어요. 이 기사가 나오고 전세 하나 쓰면 월세 뭐 전세 하나 쓰면 수수료 480씩 해서 뭐 1,000만 원 받아야 된다 그랬나? 네네. 예, 그랬는데 수수료 100만 원 정액 이렇게 요구하는 바람에 수수료 좀 못 받는다 하니까 야, 전세 하나 쓰고 1,000만 원 받는다는 놈이 뭐 이런 식으로 덧글이 달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계산해 보면 뭐 개당 1, 200, 2, 300 수수료 가면 부동산 하나당 10개씩 쓰면 300개 부동산이 10개씩 쓰면 3,000개잖아요. 네네. 그러면 10개 예를 들어 수수료를 4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네. 반타만 쳐서 네. 그러면 10개면 4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입주장을 적어도 보통 6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도 준비하셨을 텐데 4천만 원 매출 가지고 1년 월세 아까 지금 300 월세 300 월세 월세도 안 돼, 내면은 월세도. 월세가 안 되는 거지. 월세도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망한 거지. 완전 망한 거지. 이게 사실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입주장은 네. 보면 이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요새 사실 장이 안 좋아서 입주하면 네네. 그래도 전월세 오고 가고 있으니까 그나마 나을 거다 생각해서 보셨는데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을 전에 못했죠. 우리 맞아요. 그 얘기 헬로시티 얘기할 때 부동산 400개 정도 된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3, 400개, 300개인지 400개인지 300개였던 것 같아요. 진짜 개수 그렇게 많아지면 개수가 늘어나면 진짜 이거 힘들어. 힘들죠. 네. 강동구는 어떨라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토픽을 생각했었던 건 뭔 생각을 했냐면 네. 이게 중개보수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그 중개보수는 중개업소는 중개업소대로 실정이 이런데 중개보수를 깎으려고만 한다. 근데 소비자들은 또 한 것도 없는데 중개보수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는 것 같다. 이래서 맨날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그놈의 그 뭐 협의, 조정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악법 때문에 생기는 민심이 흉흉하게 되는 그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책임져야죠. 그죠? 법을 그따위로 만들어놔서 맨날 수수료 갖고 협의하라 그러니까 주고 싶은 사람은 누가 주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 받고 싶으면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부동산 거래가 많을 때마다 이렇게 민심이 흉흉해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싸움 박질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왜? 나한테 그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중개보수 그냥 고정료율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딱 정해진 지금 금액으로. 사실 오늘 우리 준비한 기사에는 없지만 그 얘기도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엊그저께 나온 기사 중에 뭐가 있냐면 네네. 고가 주택이 많이 늘었는데 9억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 요율이 지금 이제 그렇죠. 세죠. 협의잖아요. 9% 네. 0.2에서 0.9 사이에서 협의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요율을 낮추는 형태의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원래 그러다 0.4에서 5로 그렇죠. 줄었잖아요. 줄었죠. 그래서 그렇게 낮추는 형태의 지금 입법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도 그래서 좀 알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일단은 근거 없는 얘기다. 근거 없대요? 네, 근거 없는 얘기다라는 공식적인 정보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냐 생각인 뭔가 거죠. 또 그러다가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이걸 우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찔러보는 거지. 일단 어떻게 간 반응 보고, 어떻게 나오나. 간 보고. 딱 그런 것 같아요. 오피스텔 수수료 얘기 나올 때도 사실 그랬어요. 오피스텔 수수료 인하 나오고 오피스텔 음. 부동산들 다 박살났어요. 지금. 그럼 예, 지금 수수료 때문에 힘들어서 오피스텔 중개업소들 많이 닫았죠. 문 많이 닫고 그랬지. 뭐 필요하면 수수료를 조정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 문제는 수수료 관련돼서 매일 분쟁이 발생하고 감정이 상하고 쌈박질하고 법원으로 가고 하는 일들은 다 정부의 정책 그리고 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차라리 이게 밥그릇의 문제라서 밥그릇의 문제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의 네. 어떤 그 소득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제 의견 사실 의견도 없어. 의견도 없는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실 뭐 소득을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중개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어떤 받을 수 있게끔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많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당연히 있으면 좋을 거고 또 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렇죠. 시장의 반대도 충분히 음. 또 들어야 될 몫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또 얘기 더 나오더라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계약이 체결이 돼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문제. 다시 얘기하면 집을 뭐 부동산을 임장 활동을 뭐 해서 수십 번을 해줘도 계약을 못 쓰면 그것으로 노력이다. 물거품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계속 유지할 거면 얘기 나오는 게 집 한 번 보여줄 때마다 돈을 받아야 한다. 실비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토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루 작살난대요. 그렇지. 예, 임장활동 갔다 오면 그러면은 계약이 안 나오면 그 보상은 누가 해주죠? 그 만약에 그런 실비 정산하는 것을 명문화해서 지금도 실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거 갖다가 만약에 계약을 해야 실비 계약하지 청구를 할 수 있죠. 않고 실비 청구를 중간에 할 수 있게끔 뭐 제도가 바뀌잖아. 그럼 중개업 시장 완전 근본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 서비스 쪽에다만 의뢰를 하면서 기존에 현장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자영업 개념의 중개업자분들이 엄청나게 경쟁력을 상실할 것 같아요. 경쟁력을 키우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플랫폼도 만들면 아니지, 되고. 결국 홍보 싸움이 되거든요. 그때 가면 홍보 싸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집을 한 번 보는데도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나도 한 번 보는데 얼마 낼래? 얼마 드릴게요. 저희는 공짜 받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다 안 받는 형태로 결국은 가거나 아니면 받는다. 우리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얼마로 받을게요. 뭐 예를 들어 그걸 갖다가 금액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자본을 갖고 있는 중개법인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자본력을 무기로 우리는 중개 집 하나 보는데 몇만 원이면 됩니다. 또는 뭐 이제 그런 데들이 나오면 시장이 완전히 또 재편될 것 같아.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항상 현명하게 소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소득을 유지해 드리는 부분이나 참 제도가 쉬운.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단은 중개부부터 고정료율제 하면 그냥 편할 것 같아요. 네. 뭐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실은. 고정료일제요? 네. 근데 아마 이거 안 해줄 걸? 왜? 예전 고정료일제 해달라는 요구는 정말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음. 안 해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뭐요? 아니 공짜로도 할 수 있는 중개를 왜냐하면 이 법에서 유도하고 있는 바는 얼마를 받아라가 아니라 자율에 따라서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거니까 이렇게 협의할 수 있다라고 나온 거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던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정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요율을 좀 낮추고 무조건 주면 되지 뭘. 근데 그게 또 저는 이것도 현실성이 그렇게 되시면 예를 들어서 고정요율이라고 하면
가격이 비싼 동네 같은 경우는 먹고 살만하죠. 음. 가액이 비싼 데는 고정요율을 하더라도 음. 하나의 행위권에 대한 가격이 높으니까. 음. 근데 가액이 낮은 지역들, 지방이나 또는 뭐 임대차, 음. 월세 임대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고정요율로 가면 음. 하는 왜? 업무 자체는 같은데 되게 그 약하지. 고정요율제라고 얘기하는 게 금액대별 교정요율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금액이 낮은 데는 요율은 요율을 높아야지. 높게 해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협의잘 떼자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거래건에 대한 평균적인 중개 보수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높아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동상이몽이야. 그렇게 그러게 보면. 말이에요. 예. 뭐 중개업소에서는 예를 들어 저가 중개 수수료가 보수가 박한 거는 요율을 높여가지고 고정 요율을 해주고 네. 비싼 애는 좀 요율을 낮춰서라도 해서 고정 요율을 해주자 이런 의미라고 본다고 하면 입법하는 사람들이나 소비자들은 또 그 반대로 생각하면서 고정 요율을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결국 풀기 참 어려운 어려운 이게 부분이에요. 밥그릇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풀어야 될 문제는 건 근데 맞아. 솔직히 헬리오시티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지. 1억에 300만 원 월세 줄게요, 권리금 줄게요라고 들어간 거는 그분들께서 시장 판단을 잘못한 가서 거다? 입주장을 하면 먹을 게 있다라고 해서 월세를 보증금 2배, 월세 2배로 올려서 간 거잖아요. 근데 네. 막상 예상만큼 기대 수익이 안 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 실패지. 예, 이거를 무리하게 끌고 와서 중개보수료가 싸니까 망한 거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게 네. 그러니까 두 개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네. 별개의 문제를 하나로 묶었군요, 제가. 네. 자, 헬리오시티가 장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에 대한 분쟁이 어떤 시민들의 마음을 좀 안 좋게 불편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가볍게 던진 얘기였는데 무겁게 대화가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다큐를 찍었네요. 제 탓입니다.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아무쪼록 헬리오시티 적체된 물건도 좀 빨리빨리 나가고 중개업소도 좀 재편되고 어차피 뭐 입주장 끝나면 한번 이렇게 물갈이 해야 돼요. 네, 재편도 좀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분 좋은 마무리 기대 한번 해보겠고요. 자, 저희는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세가 장난 아니게 나올 것 같은 조짐이 좋지 않죠? 네. 겁나요.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신문 기사 나온 것들은 그 비싼 지역들 명동 공시가 상승률 거기에 따라서 보유세 증가분 미리 계산을 해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보유세 이번에 올린다고 선포는 했잖아요. 안 올리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생각보다 올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 공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심각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장도 안 좋은데 뭐 완전 폭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또 이런 소유자에게 부담되는 폭탄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거 아닌가 경기도 안 좋아 죽겠는데 월세 또 올린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심각하죠. 심각해? 아니 사실 제가 이게 보유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10여 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더 할까요, 덜 할까요? 10여 년 전이라고 하면 언제죠?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던 시점에 비해서 지금이 보유세 증가분이 더 클까요, 적을까요? 더 적죠. 훨씬 적죠. 네. 네. 근데 10여 년 전에는 네. 나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 네. 왜냐면 내가 보유세를 내는 그때는 뭐 저도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할까 뭐 이걸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그 상승장의 중턱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 분양권 하나 사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유주택자가 될까 말까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종부세로 세금이 더 나오고 뭐 어쩌고 내 얘기랑은 별로 상관없는 얘기해서 와닿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7월달에 재산세 내고 9월달에 재산세 내고 12월달에 종부세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는 게 이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해서 쓰고 있는 돈 쪼개가지고 세금 나가는 무슨 공과금 개념처럼 이렇게 돈을 내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느 달은 나갈 돈이 왜 이번 달은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해서 뭉텅뭉텅 쌓이는 거라서 그렇죠. 사실 낼 때마다 절대 유쾌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쓸 돈을 못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가 예술이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예술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걸 네. 내기 위해서 1년 내내 매달 모아야 생활비의 돼. 일부를 비축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종부세 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깝깝해. 그렇죠. 깝깝해. 이게 내는 입장이 돼 보니까 음. 깝깝하고 이 이게 사실 장인어른이 음. 1주택자신데 네. 이제 송파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기서 이제 그냥 살고 계신데 네. 종부세 나올 때 갑자기 많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와이프 말로는 그것 때문에 지지하는 정당이 바뀌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된다.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이후에 다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경감이 돼서 줄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와 이게 진짜로 이제 이번에 늘어나면 네. 사실 조세 저항이 무섭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조세 저항은 억누르는 거기 때문에 좋지는 시장에 소비를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경제 측면에서는 안 아니, 좋은 부분도 있겠죠. 복지가 강화되려면 세금이 늘어나야죠. 그거는 네. 가치관에 따른 문제인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네. 큰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가치관이 저는 이렇게 정부가 우리 정부가 알아서 선하게 다 행동할게라고 하는 걸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일단 뺏어가서 어떻게 쓸 건지 지들 마음인 거고 지들이 휘두를 수 있는 거는 그 정책의 성향에 따라서 가는 건데 내가 지향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사실 되게 많이들 이의 제기하는 게 대북 문제에 돈 많이 쓰겠다. 뭐 맨날 비판 나오는 게 다댕하는데 얼마 썼다고 하는데 뭐 북한에다가 올해 얼마를 퍼준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결국 증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증세를 한 다음에 그 돈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저는 아무튼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지 않거든요. 오케이. 정부는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보유세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게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지속적으로 계속 시장을 억누르고 제가 불만이 쌓이지 않은 그럼요. 불만 쌓이지. 네. 저도 안 그래도 불만인데 그래서 사실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안 그래도 기사들이 요새 계속 거부 엄청 주더라고. 그래서 이 왠지 불안한데 그러면서 방법을 찾았잖아요. 어떻게 진짜 획기적인 방법을 찾았어요. 다 팔면 돼요. 확실하죠. 양도세도 많잖아. 아니 그거 내고 팔면 돼. 영원히 보유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깔끔하죠.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냥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원래 팔라는 신호를 준 거였잖아요. 네, 원래 그런 목적으로 원래 그런 네, 목적으로 만든 했었잖아. 거죠.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 반면 네. 지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왜냐면 시장 자체가 잡혔잖아요. 누가 봐도 오히려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걸 우려하는 상황에 굳이 이런 보유세 그 인상을 급격하게 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워야 될 이유가 있겠냐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돈을 많이 벌든지 팔든지 이 부분은 영원히 숙제일 것 같고. 그러니까 세금 몇 년 더 많이 내다가 가격이 더 떨어진 가격에서 팔게 되면 손해 지는 금액은 더 적으니까 그렇죠.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낫다. 근데 안 팔리네. 팔라고 좀 내놓으셨어요, 뭐? 안 팔려. 예, 안 팔려요. 먹고 사는 게 실천하는 지성이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네. 사는데 안 팔려요. 안 팔려. 그 아마 봄에 팔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봄에? 가격만 적정하게 내놓으셨어요. 아 그게 문제지. 안 팔릴 가격에 시장 가격에 내놔야지. 옛날에 그게 거래된 문제지. 최고가에 내놓고 내 거에 안 팔려 하면 안 팔리지. 아유. 하락장 조정장에서 매도를 하고 싶으면 음. 과감하게 던져야 돼요. 아 진짜? 네. 진짜 급매로 내놓으면 그 시절엔 사람들이 사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장에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부동산 가서 지금 얼마 팔려요? 그럼 부동산 사장님들 과감하게 가격 후려치지 않아요. 과감하게 후려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놈의 부동산이 우리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폄하하네요라고 하면서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욕 먹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금액에 받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얘기하시죠.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왜요? 안 그래도 물건은 많아. 하락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난 그래도 더 싸게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걸 사람이 붙을 때 조절하겠죠. 그때 확 조절하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김기적 가는 경우 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조정장이 시작되는 초입에 그렇게 과감하게 던진 사람이 제일 잘 팔고 나간 사람이야. 만약에 그렇게 그런 그렇게 거야?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한테 지금 이거 투매하란 얘기예요 지금? 할 거면 그렇게 가야지. 포지션을 딱 그렇게 완전히 갈 거라고 보면 저는 네. 약간 대표님이랑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이게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매도 뒤에서 타이밍이라고는 저는 뭐 버틸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그러면 생활비에서 일부를 차곡차곡 쌓아서 그러니까 저는 뭐 항상 뭐 다른 데서 그렇구나. 얘기하고도 할 때 얘기했지만 현금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가처분 소득들을 계속 통장에 차곡차곡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면 상환하고 여유가 있으면 아니면 일단 현금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가장 이상적인 답변을 네. 해주셨어요. 네. 이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상적이지. 네. 그 돈이 벌려야지. 그렇죠. 역시 선생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아니야 이게 사장님은 대표님은 사업을 크게 이거저거 많이 벌려놓으셔서 네. 그게 그렇지만 저는 없잖아요. 그냥 프리랜서잖아요. 저도 프리랜서예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비용의 지출을 네. 많이 이제 그런 식으로 축소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 때 많이 벌 것도 없고 떨어질 때도 어쨌거나 아껴서 잘 살면 좀 이렇게 그런 왜 거죠. 또 시청자분들 또 뭐라고 하시겠다 또 저 두 덩치가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또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달라요. 삶의 어떤 방식 자체가 완전 달라요. 같이 뭐 굳이 같아야 될 이유 없으니까 그렇죠, 각자 그렇죠. 예,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니까 예. 그거는 시청자분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각도 다른 게 당연한 건 거죠. 그죠? 자 아무튼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턱 밑으로 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끝을 겨누고 있는데 근데 분명히 지난 시간에 보유세 얘기할 때 대표님은 올해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스탠스였어요. 이게 결국 고지서 받아보고 그 다음부터 적어도 내년 정도부터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네. 나는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하겠다. 딱 지금 그건데. 제가 그냥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네.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네. 요새 한번 고려해본 정도. 요새 어떻게 돌아가나, 요새 어떻게 돌아가나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네 그랬던 것뿐이지. 아무튼 각자의 입장에 맞춰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보유세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좀 해야 될 대상인 것 같고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발표를 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하게 되면 정책 신뢰도가 굉장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안 할 거라는 거에 대한 일반의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 어떤 걸 더 할까가 걱정되는 거지. 사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부동산 침체. 거기에 따른 딜레마가 정부가 깊이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거래 자체가 굉장히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난달 서울의 부동산 거래가 49건 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건설회사가 지금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큰 문제. 그다음에 분양 물량 쌓여 있는 거 분양에 대한 걱정도 또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맞춤형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상황인데 문제는 얘기는 했는데 이것도 현실화시키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죠? 근데 이게 얘기가 네. 사실 지역을 찍어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 제목만 그래요? 보면 거래 절벽 숨통 필요성 큰 데가 음, 부동산 침체 딜레마가 음, 이게 어느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사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건지 수도권을 놓고 얘기하는 건지 지방을 놓고 얘기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지방은 아마 서울 수도권 얘기는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경남권이나 경남권 중에서도 지금 뜨거운 시장, 안 뜨거운 시장이 또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필셋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너무 빠르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지역이 그 지역에 대한 얘기인 건지 아니면 서울 수도권 지역에 얘기하는 대한 얘기인 건지. 이런 오, 부분들이 예리하다, 명쾌하지 예리하다. 않아. 잘 모르겠어. 근데 맞아, 저도 맞아. 사실 되게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 앞으로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이 부동산을 뭐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사용하진 않겠다거나 어떤 이런 그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진짜 경남권의 미분양 문제들 이런 거 심각해서 건설회사들도 뭐 문제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적인 어떤 지원책들 이런 게 받쳐질 거냐 안 될 거냐.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 또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정부는 개입을 해서 어쨌거나 뭔가 살 길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는 2014년 이후부터는 되게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기 위한 작업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권을 부정하면서 출발한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어떤 식으로 가이드해 나갈 거냐, 핸들링 할 거냐, 좀 저는 되게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과연 언제까지 저대로 둘 거냐, 만약에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개입할 거냐,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죠. 잘못하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도 다 보고 있죠. 사실 심각하긴 심각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일부 지방단체, 그러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경남 지방, 특히 조선업을 기반으로 했던 사업지 그쪽 지역들은 매우 어렵거든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도움의 손길을 줬다가는 또 엄한 대로 불이 번질까봐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잘못해서 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까봐 지금 또 다들 주춤주춤 하고 눈치 보는 이런 장세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나와요. 1번은 취득세 인하에 대한 이야기, 양도세 인하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세 가지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전부 다 그쪽 지역들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사질 않는데 취득세 인하해 준다고 살 것 같지도 않고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 자체가 안 좋은데 양도세 인하 한다고 해도 지금 양도세 낼 게 없어요. 그쪽에 근데 뭐 거기 인하한다고 해서 그쪽 지역에 무슨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도세 인하면 물건만 더 쏟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 아니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날카롭다고 얘기한 이유가 네. 이 얘기가 그쪽 지역 얘기하고 그 쓸 수 있는 카드 얘기하고 이게 지금 안 맞거든. 안 맞거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아무 카드도 안 쓸 것 같은데. 저도 안 쓸 것 같아요. 네, 그냥 왜냐하면 이게 별로 시장에서 서울 수도권 시장은 인구의 지금 2천만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사는데 지방이 아무리 문제라고 하더라도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일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그냥 좀 일단은 감내하면서 그러니까 아픈 부분을 그냥 자체적으로 좀 가게끔 그리고 또 요새 조선업 조금 나아지고 있다 그러지 않나요? 뭐가? 조선업 작년에 뭐 수주 다시 뭐 아니야. 아니야? 응, 아니고 네. 그 대우조선이 네. 어디더라? 어디로 흡수한다고?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에서 살려는 것 현대중공업에서. 같은데.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게 전부고 일단은 수주에 대한 부분이 몇 건 수주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뭐 힘든 데도 네. 있고 좋은 데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많이 빠져나갔대.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많이 빠져나갔대. 전문분이 아닌 얘기는 조심해야겠다. 그럼. 아무튼 근데 그- 많이 빠져나갔대. 그래서 뭐 힘들 거라고 다들 이렇게 예상들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왠지 굉장히 헷갈리게 같이 모아서 가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 분위기도 그래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선 사람 없어요. 다 관망이에요. 그냥 전화 와서 요새는 좀 어때요? 문의 좀 지방도? 있나요? 여기도 그래 여기. 서울도 관망이고. 서울 경기가 아직까지 다 관망이야 지금도. 요새 경기 어때요? 뭐 거래 좀 되나요? 뭐 혹시 팔릴 것 같으세요? 막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뭐 나중에 다시 뭐 할게요. 대부분 다 이 정도 상황인 거예요. 굳이 팔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호가 자체가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또 전월세 시장 자체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전월세 시장 자체는 또 뭐 큰 대마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하고 강남 지역은 그런 상황이고 서초 지역은 의외로 전세는 좀 도는 것 같아요. 아리팍도 의외로. 전세 많이 빠졌던데. 도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보여지고 있고 근데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안정화되는 이런 모습들 보여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특별하게 지금 움직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계속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되면 사람들 마음이 언제부터 지치고 떨어져 나갈까? 재산세 7월 달, 9월 달 응. 고지서 받아보고 고지서 물건 던질까? 받아보고부터 그때부터 가을 정도가 매도로 타이밍이다. 한 발 더 나간다. 한 발 더. 매도로 한 발 더 나간다. 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네. 자, 올 가을 이후에 부동산 가격 매도자들의 심리가 한풀 더 꺾일 것이다. 좀 더 조정받은 물건이 나올 것이다. 라고 조영준 대표님께서 예측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예측을 했으니까 네. 제 얘기가 맞으면 뭐 해주실 거예요? 뽀뽀해줄게. 자 예측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오늘 인사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별별수다 올해도 꾸준하게 한번 해볼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덩치들 나와서 뭐 이렇게 수다 떤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말 그대로 별별 수다예요 수다. 네, 그래서 별별 수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게 저희 방송 컨셉이니까 이 컨셉도 잘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